내가 너를 잊을 수 있을까? 민재야.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울의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의 눈빛은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도 부서지기 쉬웠다. 강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 이름. 그 목소리는 10년 전의 기억을 송곳처럼 찔렀다. 어린 시절. 부산의 좁은 골목에서 함께 뛰놀던 소년. 그의 첫사랑이자 가장 아픈 상처였던 이서준이 지금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심장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10년 전.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민재와 서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였다. 민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15세 소년이었고 서준은 반항적이고 자유로운 17세 알파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 민재는 오메가로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는 그를 보통으로 키우려 약물로 그의 본성을 억눌렀다. 서준은 그런 민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첫사랑이 되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다. 사회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서준의 갑작스러운 떠남은 민재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제 25세가 된 민재는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메가 본성을 완전히 숨기고 약물로 냄새와 본능을 억제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서준의 재등장은 그의 평온했던 삶을 뒤흔들었다. 서준은 이제 성공한 아티스트로 그의 작품은 서울의 갤러리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다.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를 외면하려 했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얽히게 했다. 민재야. 너 아직도 약 먹고 있지? 서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서준은 한숨을 쉬며 다가왔다. 너 자신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너한테 상관없어. 서준. 그냥 나를 내버려둬.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서준의 존재는 그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준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서준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부산의 바닷가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달리던 날. 서준이 그에게 처음으로 키스했던 순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날. 민재는 자신의 오메가 본성을 지우기 위해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고, 민재는 그 기대에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서준은 달랐다. 그는 민재의 본성을 사랑했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준은 갑작스럽게 떠났고, 민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이제 서준이 다시 나타난 이상,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서준을 밀어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붙잡고 싶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비밀과 상처가 너무 많았다. 다음 날.
민재는 서준의 갤러리 전시회에 초대받았다. 그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서준의 작품을 보고 싶었다. 갤러리에 들어선 순간 민재는 숨이 멎는 듯했다. 서준의 그림들은 모두 그들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었다. 부산의 바다, 골목길, 그리고 민재의 얼굴.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건 나야.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잊을 수 없었어. 민재야. 그 순간 민재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그는 서준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감정의 재발견이 아니었다. 서준은 민재에게 숨겨진 비밀을 털어놓았다. 10년 전 서준이 떠난 이유는 민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서준의 가족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민재를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서준은 민재를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그 선택은 그를 끝없이 괴롭혔다. 민재는 충격에 빠졌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침묵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과거의 상처와 사회의 편견은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오메가 본성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계속 숨길지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서준은 민재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재와 서준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억누를 수 있을까? 아니면 운명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 것인가? 민재는 갤러리를 나와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다. 서준의 그림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그림들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 그들의 사랑, 그리고 민재가 잊으려 애썼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서준, 너는 대체 왜 다시 나타난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회사로 향했다. 그는 평범한 사무실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서준의 재등장은 그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약병을 바라보았다. 오메가 본성을 억누르는 약. 그것은 그의 삶을 지탱해준 도구였다. 하지만 서준의 말 한마디가 그 약의 의미를 흔들었다. 너 자신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민재는 점심시간에 동료인 지연과 커피를 마시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지연은 30대 초반의 베타로 민재의 유일한 친구였다. 민재야, 너 괜찮아? 오늘 좀 멍해 보여. 지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지연은 민재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혹시 그 사람 만난 거야? 민재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지연은 민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민재가 부산에서 어떤 소년과 깊은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그가 자신을 숨기며 살아간다는 것도.
서준이 서울에 돌아왔어.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너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봤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서준을 다시 밀어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붙잡고 싶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서준에게서 온 메시지를 받았다. 내일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얘기하고 싶어. 민재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는 서준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서준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서준은 성공한 아티스트로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예상외로 소박했다. 벽에는 민재가 아는 그 부산의 풍경이 담긴 스케치들이 걸려 있었다. 여기 앉아. 서준은 민재를 소파로 안내하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어색하게 앉아 서준이 준비한 음식을 바라보았다. 너 요리도 했었나? 민재의 말에 서준은 웃었다. 너를 위해 배웠지. 그 순간 민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는 곧 현실로 돌아왔다. 서준. 우리 이게 가능할까? 사회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재야. 나도 알아. 하지만 난 너 없이 못 살아. 서준은 민재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는 그 따뜻한 손길에 몸을 떨었다. 서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는 서준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미안해. 나 갈게. 민재는 서준의 집을 나와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오메가 본성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서준의 존재는 그를 계속 흔들었다. 며칠 뒤 민재는 우연히 서준의 전시회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기사에는 서준이 자신의 작품에 담긴 사랑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적혀 있었다. 내 작품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기록이다. 그는 내 첫사랑이자 내 전부였다. 민재는 그 기사를 읽으며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서준은 그를 세상에 드러냈다. 민재는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서준에게 전화해 따졌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재. 난 너를 숨기고 싶지 않아. 널 사랑해. 그 말은 민재의 방어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준을 사랑했지만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두려움이 그를 올감했다. 민재는 결국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다. 제 오메가 흔적을 완전히 지워주세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위험한 수술이에요. 정말로 원하는 겁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지울 준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서준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
민재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손을 떨며 의사의 말을 되새겼다. 수술은 위험합니다. 완전히 당신의 본성을 지우는 건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민재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했다. 이 흔적을 지우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의 머릿속에는 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준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의 고백. 하지만 그 사랑은 민재에게 자유가 아닌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는 오메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우고 싶었다. 그래야만 세상의 편견과 자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병원을 나서며 민재는 전화기를 꺼내 지연에게 전화했다. 나 수술하려고 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연은 놀라며 소리쳤다. 민재야. 잠깐만. 그게 뭐야? 갑자기 왜?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서준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민재, 너 서준이 사랑하지? 그럼 왜 도망치려는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지연과의 통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작은 원룸은 텅 빈 듯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 앉아 어린 시절 서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다. 부산의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두 소년. 그때는 세상의 편견도, 두려움도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다. 그날 밤, 민재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15살이었고, 서준과 함께 부산의 골목을 뛰어다녔다. 서준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넌 이대로도 완벽해. 하지만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비난했고, 서준은 그의 손을 놓으며 사라졌다. 민재는 소리치며 깨어났다. 다음 날, 민재는 서준을 다시 만났다. 서준은 민재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민재, 무슨 일 있어? 너 괜찮아?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서준, 나 너랑 같이 있을 자격이 없어. 서준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자격 없다는 말 하지 마. 그는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너,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모르지. 민재는 서준의 손을 뿌리쳤다. 넌 몰라. 서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난 오메가야. 그게 나를 망가뜨리고 있어. 서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그건 너의 일부야. 그걸 왜 부끄러워해?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넌 알파니까 이해 못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앙되었다. 서준은 민재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그를 밀어냈다. 제발, 나를 내버려둬.
민재는 뛰쳐나갔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약병을 손에 쥐었다. 그는 약을 먹으며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수술 날짜를 잡았다. 수술은 일주일 뒤였다. 그 사이 서준은 민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집 앞에서 기다렸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재, 제발 나랑 얘기해. 우린 이걸 함께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민재는 답하지 않았다. 수술 전날 민재는 지연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지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너 정말 이걸 원하는 거야? 네가 너 자신을 지우면 그게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할까?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지연, 나 모르겠어. 그냥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 지연은 그를 안으며 말했다. 민재, 사랑은 아픈 거야. 하지만 그걸 포기하면 너는 더 큰 상처를 입을지도 몰라. 그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준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서준에게 전화했다. 서준, 너 만나고 싶어.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서준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걱정과 기대로 가득했다. 민재, 와줘서 고마워. 민재는 어색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서준의 집은 여전히 그들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책상 위에 놓인 부산의 사진들. 민재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압박하는 듯 느꼈다. 서준, 나 수술하려고 해. 민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민재, 그게 무슨 소리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내 오메가 본성을 지우는 수술. 그게 나한테 유일한 답이야.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너도 알잖아. 서준, 세상이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 내가 오메가라는 걸 지우면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질 거야.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에게 다가갔다. 민재,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건 너 자신을 부정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오메가라서라고 생각해. 난 그냥 강민재를 사랑하는 거야. 민재는 서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서준을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은 민재를 붙잡았다. 서준, 나 무서워. 세상이,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고 나 자신이 무서워.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워. 그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다. 서준은 10년 전 떠난 이유를 더 자세히 털어놓았다. 그의 가족은 민재와의 관계를 알게 된 후 그를 협박했고, 민재를 지키기 위해 서준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너를 잃는 게 나를 죽이는 것보다 더 아팠어. 서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민재는 서준의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 서준. 나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민재.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는 민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술하지 마. 제발. 너 자신을 지켜. 민재는 그날 밤 서준의 집에서 잤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는 수술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고, 서준과의 미래를 상상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상사는 민재가 오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려 했다. 민재 씨, 우리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사의 말은 날카롭게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민재는 분노와 좌절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준에게 전화했다. 서준. 나 더 이상 못 버텨.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준은 즉시 달려왔다. 서준은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민재. 내가 너를 지킬게. 우리가 함께 싸우자. 민재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세상의 무게는 그를 짓눌렀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민재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서준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민재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오메가 본성 제거 수술 동의서. 그 서류는 그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열쇠였다. 민재야. 제발. 서준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서준은 숨을 헐떡이며 병원 로비를 뛰어왔다. 하지 마. 너 자신을 지워버리면 넌 나를 잃게 될 거야. 민재는 떨리는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서준. 이게 나한테 유일한 길이야. 너도 알잖아.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 서준은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민재.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내가 널 지킬 거야. 제발. 나를 믿어.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서준. 난 아내가 너무 부끄러워. 내가 오메가라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전부 부끄러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준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
부끄러운 건 세상이야. 우리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는 완벽해. 있는 그대로. 그 순간 민재의 방어는 무너졌다. 그는 서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서준.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준은 민재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그럼 나와 함께 싸워.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민재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찢었다. 서준. 나. 너랑 함께 할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날. 민재는 수술을 포기했다. 그는 서준과 함께 병원을 나왔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민재의 가슴은 따뜻했다. 서준의 손을 잡은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민재는 회사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 차별에 직면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멀리했고 상사는 그를 해고하려 했다. 민재는 좌절했지만 서준은 그의 곁에 있었다. 서준은 민재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민재. 우리 같이 전시회를 열자. 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자. 민재는 망설였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거야.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비난받자. 하지만 우리 사랑은 그들보다 강해. 민재는 서준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서준과 함께 작업하며 그는 자신의 오메가 본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시회는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다. 전시회 당일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았다. 그의 그림은 그의 어린 시절, 서준과의 사랑, 그리고 오메가로서의 고통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감동받았고, 어떤 이들은 비난했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전시회 끝. 서준은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재. 너 정말 멋졌어.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너 때문이야. 서준.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낼 수 있을까? 민재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만 서준의 손을 잡은 순간 그는 희망을 보았다. 전시회 이후 민재와 서준의 이야기는 서울의 예술계에서 화제가 되었다. SNS에는 그들의 그림과 사랑 이야기가 퍼졌고 사람들은 열렬히 논쟁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을 비난하며 악플을 남겼다. 민재는 SNS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악플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오메가가 감히 알파와 사랑을. 이건 부자연스러워. 민재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았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 우리가 잘못한 걸까?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세상은 변해.
우리가 그 변화를 만드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민재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민재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상사는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민재는 그 이유가 자신의 정체성과 서준과의 관계 때문임을 알았다. 그는 좌절하며 집에 틀어박혔다. 서준은 민재를 위로하려 애썼다. 민재. 우리 같이 새 시작을 해보자. 나. 해외 전시회 제안받았어. 런던에서. 민재는 놀랐다. 런던.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질까?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보자. 너랑 나. 같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민재는 망설였다. 한국을 떠난다는 건 그의 모든 것을 뒤로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준의 눈빛은 그를 설득했다. 알았어. 서준.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런던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출국 전 민재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부모가 그를 찾아왔다. 민재의 부모는 그의 오메가 본성을 숨기길 원했고 그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민재야. 제발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나로 살고 싶어. 서준과 함께. 그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나도 알아. 하지만 나 자신을 부정할 순 없어. 그는 부모와의 대화를 끝내고 집을 나왔다. 서준은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민재. 너 정말 강해. 민재는 그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런던으로 떠나기 전 민재는 지연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지연은 그를 안으며 말했다. 민재. 너 정말 멋진 선택했어. 어디서든 행복해.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지연.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런던에서의 새 삶은 쉽지 않았다. 민재와 서준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서준의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민재는 자신의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자신을 찾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 내가 아직도 두려워. 내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너는 내 짐이 아니야. 너는 내 이유야. 런던의 하늘은 서울과 달랐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거리에서 민재와 서준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민재는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서준의 전시회는 런던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민재와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담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민재는 런던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오메가 본성을 주제로 한 작품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솔직하고 날것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서준은 그의 작품을 보며 말했다. 민재, 이건 진짜 너야.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서준, 너 때문에 내가 나를 찾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에서 민재의 부모가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민재를 설득하려 했다. 민재야, 한국으로 돌아와. 이건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니야.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아빠, 나 여기서 행복해. 서준과 함께. 그의 부모는 화를 내며 떠났지만 민재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민재와 서준은 런던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났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사회의 편견과 싸우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민재는 그들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어느 날, 민재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 나 이제 약 안 먹으려고. 서준은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민재, 그건 큰 결정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이제 나로 살고 싶어. 오메가든 뭐든 나 자신을 받아들일 거야. 서준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 너 정말 대단해. 민재는 약을 끊고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의 몸은 약 없이 본능을 조절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준은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민재는 서준과 함께 런던에서 새로운 삶을 꾸렸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상처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 그는 가끔 밤마다 악몽을 꿨다. 세상의 비난과 부모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괴롭혔다. 서준은 그런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민재,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민재는 서준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는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로 했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민재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는 서준과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의 작품은 진솔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시회 날,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저는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랑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관객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민재는 그 순간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민재의 전시회는 런던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작품은 오메가로서의 고통, 사랑,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여정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서준은 민재의 곁에서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민재, 너 정말 대단해. 네가 이렇게까지 올 줄 알았어.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두 사람은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세상의 편견은 그들을 따라다녔고, 민재는 가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서준의 사랑은 그를 지탱해 주었다. 어느 날, 서준은 민재를 런던의 템즈강변으로 데려갔다. 강바람이 차가운 겨울 저녁.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나 너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민재는 놀라며 서준을 바라보았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결혼하자. 민재.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서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서준.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지영과 런던에서 만난 친구들이 참석했고, 민재는 처음으로 세상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행복을 느꼈다. 결혼 후, 민재와 서준은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민재는 한국에서 오메가와 알파,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예상대로 많은 비난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 그들의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사랑을 지지했다. 민재는 자신의 오메가 본성을 받아들인 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민재와 서준은 서로를 향한 약속을 지켰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갔다. 민재는 더 이상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사랑했고 서준을 사랑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준,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나를 찾았어.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민재,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장벽도 넘어섰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였다.